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거 그냥 아주 그냥 핫하죠.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도대체 왜 계속 아프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이 할머니가요.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병원에 갔습니다. 연골이 하나도 없대요. 의사 선생님 그러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또 살만한 정도는 되는데 선생님이 하도 겁을 줘가지고 그냥 입원해서 당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수술하고 나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처음이야. 그냥 수술했으니까 아프겠거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계속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죽겠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너무너무 잘 됐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근히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전 댓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술했는데 왜 계속 아프죠? 이런 것들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이 뭡니까? 인공관절. 우리 이제 굿라이프 구독자 정도 되면 인공관절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연골이요. 달아가지고 다 군데군데 이렇게 살리는 것보다 뼈를 다듬어내고 소켓을 씌우는 것을 인공관절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막 수술이 엄청나게 크고 막 대단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엄청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절개를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인공관절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cm, 12cm 이상은 절개를 해야 되고 이제 수술 자체가 심플해요. 여기 깎고 그 다음에 여기 깎고 여기 깎고 이렇게 심플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근데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꺾느라 고생을 한다면 맨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꺾느라 고생을 이 정도가 차이가 있다 뿐이지 조금씩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재활 플랜을 잘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관건인 수술이에요. 사람들 많이 하죠. 요즘에 인공관절 수명이 되게 길어졌다는데요. 뭐 방송을 들어보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요즘에는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얘가 기구를 가졌어요. 이게 인공관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이렇게 다듬어냅니다. 다듬어내고 이렇게 소켓을 끼워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인공연골을 끼웁니다. 이게 이제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아래도 이제 여기 뼈를 이렇게 다듬어내고 여기 이렇게 끼우죠. 근데 이제 요거는 티타늄 합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쇠라고 하고 쇠를 이렇게 소켓을 씌우듯이 이렇게 금리 씌우듯이 이렇게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폴리에틸렌인데 요게 옛날에는 강도가 조금 약했었는데 요즘에는 요게 압축률이 되게 높아져가지고요. 강도가 굉장히 좀 세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달아진다고 하는데 그 달아지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관절을 했을 때 수명이 조금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요것 때문에 보통 그래요. 그래서 기구가 좀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숙련도도 이제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숙련도도 좀 높아졌다. 그리고 옛날하고요, 또 달리,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조심히 써야 된대, 라는 게 사람들이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도 잘 하기 때문에 수명이 좀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15년, 20년도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관리를 잘못하면 5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요. 인공관절 수술도 잘 되고 재활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아프냐?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아픈 통증이 0이 되느냐? 0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요. 뭔가 이상하게 불편감이 있고요. 이물감도 있고요. 통증도 일부 남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인데 막 다리가 엄청나게 옷자리들이 휘어지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리가 옷자다리로 너무 많이 휘어져 있어서
원래 다니던 길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너무 많이 휘어져 있으면 안쪽이 계속 수축이 돼가지고 인대가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늘려주고 이제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 부분들도 통증이 남을 거고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도 조금씩 불편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인공관절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 것 같다. 와, 정말 너무 수술 잘한 것 같다. 이러느냐? 그 전에 너무 아파서. 정말 그 전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막 이렇게 사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사람들. 이 정도 아픈 거는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불편감이 조금 있더라도 굉장히 좋은데 별로 안 불편해. 근데 그냥 선생님이 붙었다고 하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갸우뚱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수술적으로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선생님은 조금 덜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까지 덧붙여지면 더더욱 불편감이 있고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네가 아파 죽겠는 뭐 알겠는데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이가요 너무 많이 들어서 80대가 이미 다 됐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무릎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 때는요. 의료진하고 마취 위험성, 이건 어떻게 보면 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술적으로 했을 때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 사이에서 판단을 해서 언제 수술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늦게 하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늦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인공관절은 전체 인공관절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간 인공관절을 말해요. 전체 인공관절은 별로 안 아픈데 뼈가 붙었다고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최대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는 주사치료, 부분 인공관절, 줄기세포, 오다리 교정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병원에 갔는데 아직 인공관절 할 때는 안 됐어요. 참으세요. 계속 참으세요. 아파 죽을 때까지. 이게 뭡니까 이거?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걸 하시면 되고 정말 아파가지고 내가 살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전체 인공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야, 어차피 한 번에 할 건데 한 큐에 그냥 인공해. 뭘 자꾸 부분 인공을 해. 뭘 줄기세포해. 저번 주에 수술하셨던 분, 부인분이 이제 수술하러 오셨는데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분 인공 하러 오셨는데 선생님 그냥 한 큐에 그냥 전체 본인 다리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아버님 다리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는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전체 인공을 하게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망가집니다. 전체 인공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망가지면 한 번 더 하지 뭐. 인공관절.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요. 인공관절이요. 한 번 해가지고 망가져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인공관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인공관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술이에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무릎이 덜 꺾인다든지 통증이 더 심하게 남는다든지 후유증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공관절 재수술은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요. 큰 수술보다는 작은 수술, 작은 수술보다는 시술, 시술보다는 주사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작게 해야 되고요. 인공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보다는 자기 관절을 쓰는 살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을 할 때도요. 어떤 병원에 가면 눌러보고 요즘에 그 네이버 눌러보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눌러보면 저 선생님은 인공관절만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 모조리 그냥 개똥이 엄마, 영이 엄마 전부 인공관절을 합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인공관절이에요. 왜냐면 애매하면 그냥 인공관절. 그리고 또 어떤 병원이냐면 다 주사치료를 해요. 근데 이 주사치료라는 게 해야 될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정말 주사치료해서 안 되는 사람도 그냥 모조리 주사치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사치료, 부분인공, 뭐 오다리 교정, 뭐 줄기세포, 인공관절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병원에 가야 돼요. 다 하는 병원에 가야 그거에 맞춰서 이 환자에게 맞춰서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꼭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수술들, 관절 수술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좀 따로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한번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골동의사 임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